오늘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년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 금지행위 파트 2 27번입니다. 자, 27번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한다. 자, 이런 것도 그냥 바로 체크하지 마시고 꼭 코드를 체크하시고 답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금쟁이는 단식 방해로 미직상투승에 걸렸으나 거초매 알을 먹고 간신히 났다. 자, 단식방해 미직상투증은 3천만 원짜리 행정형벌이고요. 거초매알은 2천만원짜리 행정형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직접거래 여기죠. 직접거래는 3천짜리예요. 그래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이 아니네요.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28번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에 해당한다. 자, 그럼 여기는 중개의뢰인 한쪽을 대리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을 또 대리하는 건 아니에요. 타인까지 대리면 이건 쌍방대리가 되겠습니다만 한쪽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대리입니다. 쌍방대리가 금쟁이지 일방대리는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29번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별 2개 하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요게 이제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예요.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 중개업부터 실비를 초과하여의 초에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에 해당한다. 요걸 초에 동그라미 치면 금지행위로 바로 걸려드는 거예요.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은요,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에요. 이건 중개업이 아니고 분양 대행업이에요. 분양 대행업. 겸업이 6가지 있죠. 겸업. 네, 분양 대행업입니다. 겸업에 해당하는 게 그냥 중개업 이외의 겸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겸업이 6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럼 중개업 아니고 분양 대행업입니다. 그럼 분양 대행업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중개보수 규정이 정되지 않으니까 양껏 받더라도 이건 초과보수란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에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그래서 금지행위가 아닌 거예요. 특히 초보 때 우리 공부하면서 공인중개사 법령 초보 때 공부하면서 이 초자가 나온 금지행위 이렇게 초자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요거 초에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 분양대행에 동그라미 치고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니까 금지행위가 아니고 초과보수도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요거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30번입니다. 자, 자주 나왔던 판례네요. 3번 정도 시험 나왔었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이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예, 금지됩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는 그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은 사람과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역시 직접 거래로 처벌된다는 것이 판례예요. 왜냐하면 이 대리행위는 당연히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계약 체결하는 건 동일하다. 그래서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내용입니다. 자, 31번입니다. 3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는 금지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매매업은 찍기업 그렇죠? 찍기업. 찍기업 하면 안 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를 업을 하는 사람이지 찍기업은 하면 안 되는데 특히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이 금지예요.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이 금지입니다. 그럼 중개대상물은 토건, 입간공이에요. 그럼 토지, 건축물, 요거네 건축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매매업, 찍기업 이 금지입니다. 찍기업은 금지입니다. 금지 맞고요. 자, 32번입니다. 자, 32번. 자, 이런 거 특히 느낌대로 풀면 안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입니다. 쌍방 대리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해져야 된다. 바로 다 체크하면 안 돼요. 꼭 암기사항을 체크한 그걸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자, 단식 방해로 미직상투승에 걸렸으나 거초매 알을 먹고 간신히 나았다. 자, 단식방의 미직상투증은 3, 3천이고 거초매 알은 1, 2천이고 그래서 쌍방되는 요한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3, 3천이 맞구나.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네요. 자, 33번입니다.
자, 33번도 느낌대로 풀면 안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찍기업, 매매를 어불한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의 벌금에 처해진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고 다시 써보는 거죠. 단식, 방해로, 미직, 쌍투, 승에 걸렸으나 거초, 매, 알을 먹고 간신히 났습니다. 매매업은 유언에 들어있네. 그러니까 매매업이니까 1, 1천, 1년 이하 징역, 1천만의 벌금. 맞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느낌대로 풀면 안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관계법령에 정한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한다. 자, 금쟁이 단식 방해로 미직 쌍투증에 걸렸으나 거초매 알을 먹고 간신히 났다. 여기는 3, 3천짜리고 요거는 1, 1천짜리예요. 증이니까 여기네. 미직상투 증이니까 3, 3천이에요. 1, 2천 아니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자, 35번도 느낌대로 풀면 안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례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 반드시 써봅니다. 단식, 방해로, 미직, 쌍투, 승에 걸렸으나 거초, 매, 알을 먹고 간신히 났어요. 초과 보수는 여기 있네요. 1, 2천짜리네요. 그래서 초과 보수는 3, 3천이 아니고 1, 1천이에요. 1, 1천. 잘못됐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자, 36번 개업공중개사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는 금지해 납니다. 매매업, 찍기업 금지해 찍기업. 찍어서 팔고 찍어서 파는 것을 업 두 번 이상 반복하면 찍기업으로 매매업입니다. 자, 몇 자니까 금쟁이에요. 매매업 금쟁이고 그리고 이 매매업은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억울하는 것이 금쟁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금쟁이가 아니에요. 그럼 중개대상물이 뭐냐? 토, 건, 입관공이죠. 토지, 건물, 입관공이니까. 중개대상물 맞네. 그럼 중개대상물인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매매를 억울하면 금쟁에 해당합니다. 37번입니다.
37번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동조해서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는 금지에 해당합니다. 투기조장행위죠. 투기조장행. 미등기 전매 중에 투기조장행위예요. 투기를 조장하는 데 해당돼서 금지에 해당합니다. 38번입니다. 38번, 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해서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예요. 하는 행위예요.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입니다. 그 금지행위는 어떤 게 있냐면 단식방해로 미지 쌍투증에 걸렸으나 거초 매알을 먹고 간신히 낳는 거예요. 요거에 거짓된 요겁니다.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에 근데 이제 매도 의뢰 가격 10억이라고 합시다. 인데 이것을 숨긴 채 이에 비해서 무척 높은 가액인 13억의 실제 사건인데요. 13억의 매수 의뢰인에게 그 매도하고 그리고 그 차익을 3억에 대한 차익을 취득하기로 한 거예요. 인정작업이라고 그러죠. 실무에서. 인정작업 3억을 받았다 이거예요. 금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매수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도 의뢰 가격이 10억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엄청나게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도 의뢰 가격 이것도 굉장히 거래행위의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럼 중요한 사항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숨긴 거예요. 기망행위 숨기고 거짓된 언행으로 알려주지 않고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거예요.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39번입니다. 자, 39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해서 샀어요.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금지에 해당한다? 네,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관여하는 경우는 이건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거래가 아니니까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계공이 이렇게 관여했으면 이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40번입니다.
자, 4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기된 임목의 매매를 어불한 행위는 금지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임목은 중개대상물이에요. 중개대상물은 5가지. 토건, 입관공예,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인데 임목인 요거네요. 그럼 중개대상물에 찍기업입니다. 찍기업을 하면 금쟁입니다. 41번입니다. 자, 4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일방 대리네.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에 해당한다. 일방 대리는 금지가 아닙니다. 쌍방 대리가 금지이죠. 자, 42번입니다. 자, 42번은 어려운 게 아니고 주의만 하시면 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금쟁이네요. 금쟁이 됐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아니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유, 즉 금쟁이니까요. 임등치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임등취 사유예요. 금쟁이 그럼 항상 임등치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지 해야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자, 43번입니다. 자, 또 주의하셔야 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 금쟁이네요. 금쟁이라는 경우 이런 뜻이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아니죠. 금쟁이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임등취 사유입니다. 잘못됐네요.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다. 자, 44번입니다. 자, 4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문구점 운영업을 했네요. 업을 하는 금쟁에 해당한다? 아니죠. 금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구점 운영업이 금쟁에 들어있지 않아요. 않고 또한 공인중개사인 개공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겸업 제한이 없어요.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 플러스 겸업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무무점에 운영을 하든지 무슨 뭐 노래방을 같이 하든지 식당을 같이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45번입니다. 45번 개업공증회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주택 이 집 팔아주세요라고 한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는 나한테 파세요. 내가 사는 거예요. 하는 행위는 금지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직접 거래죠. 자기 의뢰인과 자기 명의로 거래 계약을 체게 되면 직접 거래에서 금지에 해당합니다. 자, 46번입니다. 4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가 거절주택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한 행위는 금지에 해당한다?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 거래 아닙니다. 자, 47번입니다. 47번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다? 아니죠. 전부 무효가 아니고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 범위입니다. 초과 부분이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48번입니다. 자, 중요하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증이라는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임의적 등록 취소사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임등취사예요. 다른 말로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취사입니다. 자, 특히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만이 하는 거죠. 등록관청만이 개공만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자, 49번입니다. 자, 이런 것도 느낌대로 푸시면 안 돼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한다. 바로 답 체크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잘하시더라도 꼭 침착하게 내가 외운 내용에 해당하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금쟁이는 단시 방해로 미, 직, 상, 투, 승에 걸렸으나
거초매 알을 먹고 간신히 나았어요. 자, 그럼 여기 알이 여기 있네. 알. 자, 그러면 단식방의 미직상투증은 3, 3천이고 거초매 알은 1, 2천이에요. 그러니까 알이니까 1, 2천. 1년 이하 징역 1천만 100원. 맞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구나. 자, 50분입니다. 자, 5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 직접 거래죠. 직접 거래는 금쟁이죠. 금쟁이란 경우 이런 뜻이네. 금쟁이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아니죠?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금쟁이니까 예, 임의적 등록 취소사유입니다. 임등취 사유예요. 자, 51번입니다. 5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금쟁이, 매매를 업을 한 행위란 경우, 금쟁이란 경우 일단 이런 얘기예요. 금쟁이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아니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등취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취 사유예요. 자, 52번입니다. 5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아파트는 전매는 얼마든지 중개해도 되는 전매를 제한받지 않는 아파트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아니죠? 금지가 아니죠.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아파트니까 적법 중개 대상물이고 그것을 중개를 하는 거예요. 중개업자들은. 그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5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5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임을 알면서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에 해당합니다. 예. 자, 금쟁이 다시 한번 암기하고 마치죠. 금쟁이는 단식 방해로 미칙상 투승에 걸렸으나 거초매 알을 먹고 간신히 났어요. 특히 요거는 3, 3천짜리고 요거는 1, 1천짜리입니다. 알입니다. 알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을 끝낼게요. 단체 구성입니다. 단체 구성으로 거래지서 교란행위예요. 시는 시세 조작입니다.
시세 조작에 의한 거래질서 결혼행위. 방해는 업무 방해로 거래질서 교란행위. 미는 미등기 전맹이 중개. 직은 직접 거래. 쌍은 쌍방대리. 투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증은 증서의 중개, 중서를 매매업을 하는 거, 중개업을 하는 거. 거는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초는 초과보수를 받는 행위. 매는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찢길 업을 하는 행위.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인 줄 알면서 같이 노는 행위, 이런 거예요. 여기 검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